안녕하세요. 색책의 두 번째 시간, 색의 삼속성, 즉 색이란 무엇인가를 배우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수업 시간에는 빛과 색채, 그리고 색상, 명도, 채도, 그리고 KS 표준색 CND 155 휴앤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색이 뭘까요? 컬러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는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하늘에 걸려 있네요. 비가 오면서 개이면 이렇게 무지개가 하늘에 걸리죠. 이 무지개도 지금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에 무지개가 걸려 있는데 이 색은 지금 하늘에서 어떻게 우리 눈에 이런 게 보이는 걸까요? 물감을 뿌려놓은 것도 아닌데. 자, 여기 지금 벌판에 또 나무들의 이런 컬러들은 또 어떻게 보이는 걸까요? 이 색은 도대체 우리 눈에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색으로 보이게 되는 걸까요? 자, 지난번에 봤던 이런 색들에 대한 의문을 지난번에 봤던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컬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있었죠. 자, 이런 하늘색, 딸기의 빨간색, 새 깃털, 꽃의 이런 컬러들. 자, 색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색을 인식하기 위한 요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색을 인식하기 위한 요소? 네. 사람은 색을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사람이 여러 가지 정보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인식하는 과정을 지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색채를 파악하는 것을 색채 지각이라고 하죠. 색을 느끼려면요, 어떤 물체가 있고 그 물체가 무슨 색이다 라고 느끼는 거니까 일단 물체가 있어야 되겠죠? 자, 물체가 있는데 아무리 컬러가 화려한 물체라도요, 한밤중에 깜깜할 때, 아무런 빛도 없을 때, 아무리 내가 보고 싶어도 어떤 컬러인지 정확히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색을 느끼려면 빛이 있어야 되고, 빛이 비추는 물체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음, 그 색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 눈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과도요. 이 사과를 햇빛에 나가서 봤을 때 또는 노란 불빛에 조명이 켜졌을 때 이 사과의 색은 다른 색으로 보여요. 자, 색 지각의 3요소는 좀 전에 설명한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간이 색을 인식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빛, 물체, 관찰자에 따라서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라도 달라지면 색을 다르게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빛도 광원이라고 하는데요. 빛의 종류가 달라지면 같은 사과라도 다른 컬러로 보이게 되고요. 좀 더 따뜻한 맛있어 보이는 사과일 수도 있고 약간 시퍼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사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물체가 바뀌면 그 물체의 고유의 컬러가 다른 물체를 보니까 다른 컬러로 보이겠죠. 또한 똑같은 물체를 내가 내 옆 사람이랑 같이 보더라도요. 그거를 보고 있는 관찰자에 따라서 사실은 같은 색이 아니라 다른 색, 다른 컬러로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색을 인식하기 위한 요소가 빛과 물체, 관찰자,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빛이 색이다. 빛이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뜬금없는 전자기파와 가시광선이 나오죠. 자, 전자기파는 좀 뜬금없지만, 가시광선은 물리학에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빛에 대한 정의인데요. 빛은 눈을 자극해서 시각을 일으키는 물리적인 자극이죠. 그래서 색채학에서 빛이란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범위인 가시광선을 뜻합니다. 빛은 일정한 주기의 파동을 갖고 있는 전자파의 일종이고요. 이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컬러들이 혼합되면, 그래서 모든 파장이 다 혼합이 되면 백색광, 백색광, 흰색, 하얀 빛이 된다는 거죠. 자, 빛이 색이다 가시광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요. 자, 가시광선은 이렇게 백색광이, 지금 아래 그림을 보면요, 백색광이 들어와서 프리즘을 통해서 굴절이 되면 파장에 따라서 어, 빨강부터 보라 순서로 쭉 스펙트럼이 쭉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색의 이런 색상 배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을 가시광선으로 특정해서 부르는 거예요. 빨간색 바깥쪽은 적외선, 보라색 바깥쪽은 자외선이 있지만, 우리가 가시광선 이외에 적외선이나 자외선이나 그 이외에는 그 이외의 파장은 인지하지를 못해요. 사람 눈에 있는 시각색소가 가시광선 외에 다른 파장은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시광선 덕분에 우리가 컬러를, 이건 무슨 색이네, 이거는 노란색이네, 이거는 파란색이네, 이렇게 색상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 스펙트럼별로 음, 색상이 달라지는 걸까? 네, 물리학자들은 빛의 파장별 방사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색상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파장이 컬러별로 아까 색상이 다르다라고 했죠. 달라서 지금 아래쪽부터 빨강, 초록, 파랑이라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파장의 너비가 빨강이 가장 넓고, 그 다음에 초록이 중간, 그리고 파랑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되게 좁은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들이 또 빛의 여러 가지 특징들, 회절이든 뭐 반사든 뭐 굴절이든 이런데 또 다른 영향을 줘서 여러 가지 빛의 현상을 나타내게 되어 있죠. 자, 뉴턴의 분광 실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뉴턴의 분광 실험은 그 17세기에 있었던 일인데, 아이작 뉴턴이 그 처음으로 분광 실험을 하면서, 와, 백색광이 그 굴절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스펙트럼이 생기는구나 하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빛을 차단한 방 안에 작은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앞에 프리즘을 놓고 관찰을 했더니, 이렇게 태양 빗줄기가 반대편 벽에 이렇게 빨강색부터 보라색까지 순서대로 나타난 걸 발견한 거죠. 자, 빛은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르고요. 각기 다른 색으로 지각이 되게 되고요. 음,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물체의 색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과는 빨간데? 아니면 뭐, 여름에 먹는, 사과, 연두색 사과도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과는 빨갛다 또는 연두색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표면색을 그렇게 무슨 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 대부분 우리가 물체의 표면색이라고 느끼는 색들은 가시광선이 물체에 닿은 다음에 파장이 분해되면서 반사되거나 흡수되거나, 또는 뭐 잉크 같은 경우에는 투과가 되면서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온 빛을 물체의 색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채색이 보이는 원리를 한번 볼게요. 물체색의 지각은 어, 어떤 빛을 반사하냐? 반사해서 내 눈에 들어온 빛을 그 물체의 색으로 지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RGB 광선이 동시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백색 광선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백색 광선이 들어왔을 때 여기 그 좌측부터 마젠타, 그 다음에 노랑, 시안 판이 있으면 우리가 이걸 마젠타 컬러의 판인데? 라고 느낄 수 있는 거는, 백색광이 들어왔다가 반사되는 빛이 레드랑 파랑만, 빨강과 파랑만 내 눈에 이렇게 반사돼서 들어오면 그 빛이 합쳐져서 내 눈에는 마젠타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판은 노랑으로 보이는 이유는 RGB가 합쳐져서 백색광으로 들어온 빛이 이 판에 닿은 다음에
그 닿은 다음에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온 빛이 노랑만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노랑이라고 하는 거는 자, 보색인 파랑 파장을 이 노랑판이 싹 흡수를 하고 빨강과 초록의 빛을 반사했어요. 그 빨강과 초록의 빛이 합쳐져서 내 눈에 들어오니까 노랑으로 느껴지는 거고, 이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시안판 같은 경우도 RGB, 백색광이 이렇게 섞여서 이 판에 딱 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올 때 시안만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고 빨강은 흡수를 해버리는 거죠. 빨강 파장은 흡수하고 초록과 그 다음에 파랑, 파랑만 이렇게 합해져서 이렇게 내 눈에 반사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시안으로 느껴지는 거죠. 색이 보이는 원리도 똑같이 이렇게 그 백색광이 그 비춰졌다가 내 눈에 들어올 때 전부 다 반사해서 RGB 모두 다 거의 100%에 가깝게 골고루 반사를 쭉 해주면 하향으로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모든 빛을 흡수해서 가장 우측에 있는 것처럼 검정판 같은 경우에는 백색광이 들어왔는데 백색광의 모든 파장을 전부 다 흡수했어요. 나한테 반사해주는 빛이 하나도 없으면 검정판으로 인식하게 되고, 가운데 중간에 있는 회색 판은요, 모든 빛의 그 모든 빛의 파장들 중에 대부분 다 골고루 흡수도 하고 골고루 또 반사도 해주면, 골고루 반사해 줬기 때문에 반사해 준 만큼 많이 골고루 반사해 주면 밝은 회색, 그 다음에 골고루 조금씩만 파장별로 조금씩만 반사해 주면 빛이 적게 들어오니까 어두운 회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물체색을 지각할 때 모든 빛을 반사하면 하향이 된다. 태양광을 전부 골고루 반사를 해줬다. 그럼 하얗게 보이는 거고, 모든 빛을 흡수하면 여기 중간에 자, 검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파장을 골고루 흡수를 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검정으로 보이고, 모든 빛의 한 조금 50%든 30%든 아무튼 자, 모든 빛을 골고루 흡수하고 골고루 또 반사를 하면 중간 회색이 된다.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는 33%보다 약간 적지만 그래도 골고루 반사를 해준 거죠. 이렇게 되면 회색으로 보인다. 그리고 파장 중에 다른 파장은 다른 그 컬러의 파장은 싹 다 흡수했는데 빨간색 파장만 반사를 하면 빨간색으로 보인다. 그죠? 자, 빨강만 반사하니까 빨갛게 보인다. 그래서 380부터 780 나노미터 중에 이 빨강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지금 반사를 해주고 나머지는 거의 흡수를 해서 반사한 빛이 거의 없죠. 그렇게 되면 빨강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색의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색과 색채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이거를 그냥 쉽게 딱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색은요, 정말 물리적인 현상을 지칭할 때 색이라고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물체가 빛을 비췄는데 그 빛이 물체를 비추었는데 어떤 반사나 흡수나 투과의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 눈을 자극해서 생기는 물리적으로 지각을 하게 되는 물리적인 현상, 지각 현상만 일컬을 때는 색이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사람이 그냥 저거는 무슨 몇 나노미터예요, 무슨 파장, 이렇게만 얘기하고 이렇게만 딱 확인하진 않잖아요. 자, 우리의 빛이 우리 눈의 망막을 자극시켜서 어떤 감각 현상을 생기게 하는데, 물리적인 대상인 빛을 사람이 지각하는 그 현상만 일컬을 때는 색이라고 말하지만, 물리적인 현상과 함께 우리는 따뜻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차갑거나 조금 춥거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또는 좀 무거운 느낌, 또는 가볍고 생동감 있는 느낌, 그런 어떤 심리적인 느낌이거나 정서적인 느낌, 뭔가 연상이 된다든지 상징하는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든지, 나의 과거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든지, 여러 가지 내적 현상으로 주어지는 심리적인 현상을 같이 느끼고 일컫고 싶을 때는 색채라는 말을 씁니다. 또한 색채는요, 국어 사전에서 찾아봐도 빛깔, 빛깔과 문체, 경향, 성질까지도 의미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냥 쉽게는 물리적 현상만을 지칭할 때는 색이라고 말하고요. 어, 색의 어떤 이런 외적인 현상, 그러니까 색 그 자체, 물리적인 현상으로서의 색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와 함께 느끼는 느낌, 연상, 상징, 경험 효과, 이렇게 내적 현상으로 주어지는 시감각 전체를 통칭하고 싶을 때 심리적인 현상까지 모두 다 통칭하고 싶으면 색채라는 말을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색이 빛이라고 그랬죠. 네, 빛이 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감이 색이 아니고, 예, 물감에서 우리가 색을 볼 수는 있지만 물감은 곧 색이다, 이렇진 않아요. 색은 빛이다. 빛이 곧 색이다. 이렇다면 빛의 특징에 대해서 또 알아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이런 색으로 보이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빛이 만들어내는 색채 현상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빛은 같은 물질 내에서는 직선으로 나가는 현상이 있죠. 그리고 반사와 흡수. 자, 반사와 흡수는 색이 어떻게, 특히 물체색 같은 경우에 또는 투과색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렇게 보이는가, 이게 왜 이런 색인가, 이런 걸 느낄 때 반사와 흡수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죠? 자,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파동이 진행 방향을 바꾸면서 원래 매질 안으로 되돌아가는 현상, 반사된다는 거죠. 흰 종이를 보면 흰 종이 빛이 비쳤다가 그게 다시 진행 방향을 바꿔서 반사돼서 원래 매질 반대편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흰종이가 전체 그 백색광을 다 받아들여서 전부 다 또 반사를 해서 내 눈에 흰빛을 넣어주니까 흰종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고, 흡수는 빛이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매질 내부에 빨려 들어간 현상이다. 흡수되면 빛은 없어지는 거죠. 예, 흡수되면 빛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검정색 종이가 검은 종이가 왜 검게 보이냐? 백색광을 비춰도 그 백색광의 모든 파장을 욕심이 참 많은 거예요. 싹 다 빨아들여요. 싹 다 빨아먹어서 내 눈으로 다시 반사를 어떤 파장도 잘 안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은 종이네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투과하는 성질도 있고요. 물질 내부를 빛이 통과하는 현상이죠. 자, 그 다음에 굴절, 빛이 진행하다가 어떤 다른 물질을 만나게 되면 진행 경로가 이렇게 꺾이는 현상을 말하고요. 자, 그 외에도 산란, 간섭, 회절과 같은 또 특징들이 있는데요. 물체에 부딪히면 여러 방향으로 빛이 흩어진다든지, 또 두 개 이상의 파동이 한 점에서 만나면 각각의 진동의 합으로 나타난다든지, 또 파동이 물체의 그림자 부분에는 휘어 들어간다든지, 이런 특징이 있어서 아래쪽에 있는 전복 껍데기 이런 컬러들이 실제로 여기에 이런 그 다양한 컬러의 색소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구조색이라고 하죠. 빛이 이런 그 전복 껍데기에 이렇게 부딪혀서 우리 눈에 산란이나 간섭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빛의 현상으로 인해서 저런 컬러로 보이는 거죠. 옆에 있는 그 공작의 깃털색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회절도 보여주고 있네요. 자, 파란 하늘과 같은 하늘인데도 해질 무렵에는 붉은 하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늘색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요, 빛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나 티끌같이 아주 작은 입자에 닿아서 산란할 때, 특히 파장이 짧은 파랑빛이 되게 강하게 산란을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파장빛에 비해서 파랑빛이 훨씬 강하게 산란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아침이나 저녁 때 노을이 붉게 보이는 이유는 아침이나 저녁 때는 그 한낮과는 다르게 햇빛이 아주 그 공기층을 많이 대기층을 많이 이렇게 거쳐서 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태양광이 긴 거리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 파랑이나 이렇게 남색 이쪽의 단파장들은요
공기 분자에 의해서 많이 산란되다 보니까 관측자, 그러니까 내 눈이 있는 데까지 도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빨강 같은 이런 빨강 주황 이런 장파장들은요 산란되지 않고 내 눈이 있는 곳까지 잘 도달하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하늘색이더라도 한낮에 그리고 아침 해 뜰 때랑 또 저녁 때 해가 질 때는 이렇게 다른 하늘색을 보인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색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음, 색을 일단 일반적으로 크게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유채색과 무채색을 분류하는 기준은 색상이에요. 색상. 그래서 색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유채색이에요. 빨강색이든지 칙칙한 빨강색이든지 노랑이든지 뭐 파랑이든지 푸르스름하다든지 그렇더라도 아무튼 색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유채색이라고 말을 하고요. 가시광선 범위의 색이죠. 그리고 색은 색인데 회색도 색이죠. 검정도 색이고 하양도 색이에요. 그렇지만 색상이 없다. 색상이 없어서 전혀 색 기미가 안 느껴지는데 색상을 구별할 수가 없는 색상을 갖고 있지 않은 색들을 무채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채색은 흰색, 다양한 밝기 단계, 회색, 그리고 검정 이렇게를 무채색이라고 합니다. 자, 무채색과 유채색을 구별하는 게 색상이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색의 삼속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색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자, 이거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색상, 명도, 채도. 네. 색상은요, 우리가 색을 구별해서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죠. 얘는 빨강인데, 얘는 노랑인데, 얘는 파랑인데, 색의 종류를 말하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빨간 장미네, 파란 대문이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색상은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무지개색 중에서 우리가 어떤 색을 불러서 이름을 정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그 색상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컬러의 종류에 따라서 색을 구별해서 부르는 이름이 되겠어요. 그걸 색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명도는 색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색상하고 관계없이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명도예요. 자, 이거는 밝고 어두운 단계, 명암 단계를 말하고 밝은 색, 어두운 색 이렇게 구별합니다. 명도는 빛의 반사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빛을 얼마나 많이 반사하냐에 따라서 많이 반사하면 밝고 적게 반사하면 어둡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채도. 채도는 색의 선명도를 말하고요. 순수한 정도를 말해요. 색이 얼마나 맑은지, 탁한지. 그래서 다른 색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색은 훨씬 맑죠. 네, 선명하고요. 색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색이 많이 섞이면 색이 점점 탁해지고 선명도도 떨어지게 되죠. 자, 회색이 많이 섞인다든지 다른 색이 많이 섞인다든지 그러면 원래의 느낌에서 점점 탁하고 좀 수수하고 색이 약하게 느껴져요. 자, 이런 거를 색이 맑고 탁한 정도로 구별한 것을 채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색을 보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색 지각의 3요소는 뭐라 그랬죠? 색의 3속성은 색상, 명도, 채도인데 색 지각은 일단 물체가 있는데 빛이 물체를 비추고 관찰자에 따라서도 다르게 보인다 이랬죠? 자, 이 과정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색을 보는 과정을 한번 볼 건데요. 자, 내가 빨간 사과라도 어떤 빛을 사과 표면에 비쳤냐에 따라서 사과의 색이 조금 달라져서 내 눈에 이제 들어오겠죠. 자, 사과 표면에 반사된 빛이 사람 눈에 들어와서 사과의 색과 형태를 우리 눈에 있는 망막에 상으로 맺어줘요. 그러면 이 상이 망막에 있는 시세포에 의해서 어,
우리 뇌로 들어갈 수 있는 신호로 변환돼서 시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이 된 다음에 우리 머리, 대뇌에서 빨강 사과로 인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눈의 구조와 기능, 이거는 왜 배울까? 자, 아까 색지각의 3요소가 빛, 물체, 관찰자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같은 사과를 보는데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사과를 보고 있어도 같은 색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살짝 다른 색으로 보거나 상당히 다른 색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각막을 거쳐서 동공, 홍채로 빛의 양을 조절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수용체를 지나서 안과 안을 지나서 자, 막막에 여기 상을 맺히면 이 시세포들이 그 맺힌 상을 시신경을 통해서 쭉 해서 여기 대뇌 어딘가로 전달을 하겠죠. 자, 시신경이 대뇌에서 음, 파악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돼서 대뇌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이제 이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 모든 과정, 빛이 각막을 통해서, 자, 각막도, 홍채의 조절 능력도, 수정체도, 또 망막도, 시세포도, 시신경으로 보내는 과정에서도 또 대뇌에서도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라도 뭔가 다른 요소가 있으면 나랑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은 물체를 보더라도 자, 그렇게 눈의 조절작용에서도 홍채도 밝거나 어두울 때 동공을 축소하거나 확장시킨다든지 수정체도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을 볼 때마다 조절을 하니까요. 얇아지거나 두꺼워지거나 또 먼 곳의 물체를 보거나 가까운 곳의 물체를 보기 위해서 수정체가 모양근을 이완하거나 수축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준다든지 이런 역할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어, 물체의 모양과 컬러를 정확히 상을 망막에 맺는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자, 눈과 카메라의 구조를 비교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음, 이거는 뭐 하나하나 눈꺼풀이 렌즈 뚜껑이다. 각막이나 뭐 홍채가 조리개 역할을 한다. 수정체는 렌즈 역할이다. 뭐 이런 것들보다도 일단 카메라 같은 경우도 어떤 카메라로 찍냐에 따라서 색감도 참 달라지고요. 카메라에 뭐 부품을 뭘 하나를 바꾸게 되면 음, 해상도나 뭐 색감이나 여러 가지가 좀 느낌이 많이 바뀌죠. 카메라의 또 브랜드에 따라서도 떤 브랜드의 카메라가 따뜻한 느낌이 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브랜드의 카메라는 좀 뭐랄까요? 차가운 느낌을 준달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카메라 브랜드별로 또 컬러감이 좀 달라지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카메라 가지고 있어도 다른 카메라 또 하나 장만을 그 브랜드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 같이 사람의 눈도 여기 지금 색지각의 3요소 설명했던 것 중에 빛, 물체, 관찰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망막이 특히 상이 맺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상체와 간상체가 있고 빛을 일종의 신경 자극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망막인 거. 이 상이 맺힌 내용을 시신경을 통해서 뇌의 피질 쪽으로 신경 자극으로 바꿔서 전달하는 이런 과정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세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추상체와 간상체가 있고요. 특히 밝은 곳에서 사물의 모양과 색을 잘 식별하는 역할을 추상체가 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곳에서 사물의 명암을 판단하고, 음, 감도 높은 흑백 필름 같은 역할을 하는 시세포가 간상체예요. 자, 추상체는 사물의 밝은 곳에서 사물의 모양과 색을 식별한다 그랬죠. 자, 해상도가 되게 높은 컬러 필름 역할을 하는 것이 추상체인데 망막의 중앙부에 주로 위치해요. 그래서 똑같은 개 색상화를 봐도 추상체가 보게 되면
자, 색상안을 봤더니 뇌에서 색상을 인지를 하는 거죠. 자, 근데 간상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감도의 흑백 필름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물체의 명암을 파악을 하지 색상은 파악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간상체는 어두운 곳, 밤에 어두운 곳에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추상체는 낮에 밝은 곳에서 작용을 하고, 정밀도가 높은 컬러 필름 역할을 하는 것이 추상체, 고감도의 흑백 필름 역할을 하는 것이 간상체다. 자, 그리고 개수도 좀 다른데, 추상체는 망막 중심부에 있는데요. 약 600만 개. 되게 많죠? 600만 개. 그런데 간상체는 어마어마합니다. 망막 주변부에 약 1억 2천만 개나 분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망막 중심부 쪽에는 전혀 없냐?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자, 좀 전에 봤던 그 간상체와 추상체. 자, 원추세포가 이제 추상체를 말하고요. 간상체. 이렇게 있는데, 자, 간상체는, 지금, 여기 0, 이게 뭐냐면요. 자, 여기 중심화라고 있죠. 빛이 딱 들어오면, 예, 바로 우리 눈, 빛이 들어오면서 바로, 음, 직접 들어와서 상이 맺혀지는 가장 중심 부분을 중심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상이 맺혀진 것이 당연히 가장 선명하게 보이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점점 각도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여기 지금 이쪽 그래프에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원추세포 추상체는 빨간색 라인으로, 그 다음에 간상세포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이 돼 있죠. 그죠? 자, 원추세포 추상체. 추상체는 정말로 중심화 근처에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그런가 하면 중심화를 지나면서 거의 자, 이 정도 위치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뚝 떨어지죠. 예, 뚝 떨어지고, 여기 뭔가 전혀 없는 곳도 있네요. 그죠? 자, 전혀 없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간상세포는 여기 중심화 부분만 거의 0에 가깝게 있지 바로 그 옆에만 해도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죠. 예, 거의 추상체만큼 많은데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네요. 그죠? 예, 뚝 떨어지지만 바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또 엄청나게 사실 망막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중심 부분에도 딱 중심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골고루 이렇게 많이 있고요. 자, 거의 원추세포는 중심 부분에, 중심화 부분에는 많이 있지만 바로 중심화 부분을 벗어나자마자 뚝 떨어진다면 지금 간상세포는, 간상체는 전체 부위에 정말 많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추상체와 간상체의 개수 차이가 엄청나게 또 차이가 났던 게 바로 또 이 부분이기도 하죠. 추상체는 망막 중심에, 추상체가 망막 중심에 약 600만 개가 분포하고 있고, 간상체는 망막 주변부라고 하지만 중심화를 제외한 전체 부분이에요. 약 1억 2천만 개나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이 좀 전에 아까 추상체도 간상체도 살짝 하나도 없는데 하는 부분이 있었죠? 네, 그 시세포들이 이렇게 시신경으로 돌기가 지어져서 이제 대뇌 쪽으로 뭉쳐 나가는 그 지점이었었는데, 그럼 거기는 망막이 비어 있는 부분이니까 상이 못 맺히겠네, 그죠? 상이 못 맺힌다라는 얘기가 뭘까요? 지금 이 실험을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이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줘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나눠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한번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일단 PC 화면이나 스마트폰이면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넓은 화면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음, 왼손을 들어서 왼쪽 눈을 이렇게 살짝 가려주세요. 네, 살짝 가려주시고, 그러면 오른 눈만 가지고, 네, 지금 빨간 사과도 보이고 연두색 사과도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초점은 빨간 사과에 맞춰주세요. 자, 빨간 사과에 맞춰줬지만 우리 눈이 빨간 사과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고 있어도 약간 어른어른, 약간 한 30도, 약간 옆쪽으로 지금 연두색 사과도 같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눈은 왼쪽 손으로 왼쪽 눈 잘 가리셨죠? 지금 오른 눈으로만 빨간 사과를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허리를 움직이거나 의자를 움직여서 약간 뒤쪽으로 또는 앞쪽으로 그래서 좀 움직여 주세요. 여전히 시선은 빨간 사과만 초점을 두시고 움직이시다 보면 자, 어느 지점쯤에서 갑자기 옆에 연두색 사과가 안 보입니다. 자, 내가 아까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 왼손으로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빨간 사과를 보는데 빨간 사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도 연두색 사과도 옆에서 어른어른 좀 보였죠? 자, 그 상황에서 약간 허리를 움직이거나 의자를 움직여서 뒤쪽으로 좀 움직여 봐 주세요. 뒤쪽으로 움직이던 어느 순간 연두색 사과가 사라지지 않나요? 사라졌어 해서 더 뒤로 움직이면 자, 드디어 다시 연두색 사과가 나타납니다. 다시 아까 그 위치로 가볼까요? 연두색 사과가 사라지고 그 상태를 지나서 더 앞으로 와보면 연두색 사과가 다시 나타나죠. 그랬다가 다시 뒤로 가면 어떤 지점에서 그 지점에서 연두색 사과가 사라지실 거예요. 자, 망막으로 들어온 우리 눈 안으로 들어온 빛이 망막에 이렇게 상을 맺어야 되는데 망막 전체 영역 중에서 딱 그 맹점 그 부분만큼은 시세포들이 상을 맺어주지를 못하고 딱 시신경으로 돌기로 해서 이제 대뇌로 나가는 그 시신경의 돌기들이 뭉쳐져서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시세포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봐도 그 지점에는 상이 맺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 물체인데 그 지점에 상이 맺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안 보이는 것이죠. 네, 이것을 메리오트의 맹점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과 동물이 보는 색이 같을까? 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사람은 추상체와 간상체가 고르게 발달되어 있지만 음, 주로 밤에 활동을 많이 하는 야행성 동물인 개라든지 야행성 조류인 올빼미나 부엉이는요, 간상체만 존재해서 또는 간상체만 발달해서 명암으로 구별을 하죠. 그래서 어, 여기 간상체만 존재한다는 얘기는요, 색상을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흑백 필름처럼 사물을 본다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비둘기나 독수리 같은 조류들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색의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추상체가 발달해서. 자, 같은 조류 중에서도 야행성 조류는 좀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눈의 변화에 따른 색각 이상. 색각이라고 하는 거는 색을 분별하는 감각인데요. 눈의 구조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 전에는 보던 색을 잘 못 본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색각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선천성으로 색각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색각 이상은 시세포의 종류 또는 시세포의 감도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을 해요. 유전자에 의해서 선천적인 원인이 있거나 또는 막막이나 시신경 질환에 의한 후천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일단 선천적인 원인 중에는 크게 생맹과 색약이 있는데요. 생맹은 그 어떤 색에 대해서 이런 어떤 색채를 분별하고 지각하는 그 색각을 일으킬 수 없는 경우를 말해요. 사람의 추상체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파장에 반응하는 추상체, 또 중파장, 장파장에 반응하는 추상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추상체의 흥분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색을 구별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그 세 가지 종류의 추상체에 좀 문제가 있으면 이상이 있으면 이 추상체 이상에 의해서 색을 지각할 수 없는 색각을 일으킬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를 생맹이라고 하죠. 자, 이 중에서도 전생맹은 색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밝고 어두움만 구별하는데요. 그 추상체 기능이 없이 간상체만
존재하기 때문에 전혀 색을 감각하지 못하고 흑백 사진 같이 명암의 농도만으로 인식하는 거를 전생맹이라고 합니다. 자, 뭐 전생맹은 아니더라도 정록생맹, 청황생맹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거리가 멀리 있는 색이거나 아니면 낮은 채도의 색을 잘 식별하지 못하는 또는 짧은 시간 동안의 색을 분별하는 능력은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를 색약이라고 하는데요. 원추세포가 세 가지 종류가 모두 있더라도 조금 그 기능이 조금 떨어지거나 어느 한 원추세포의 기능이 현저히 좀 떨어지면 빛이 약하거나 먼 곳을 볼 때 같은 경우에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걸 말하죠. 자, 그런데 이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 남자의 경우에 약 8%, 여자의 경우에 약 0.7%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100명 중에 그 9명 정도가 생맹 또는 색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여러분들 보는 그 생맹이나 색약 검사할 때 쓰는 테스트지 많이 봤을 텐데 이 숫자를 생맹이나 또는 색약 어느 정도 또 심하냐에 따라서 숫자를 다른 숫자로 읽게 되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왜 알아야 되는 걸까요? 자, 한번 봅시다. 정상 색각일 때 저렇게 정말 그 화려한 보색 대비죠. 자, 이렇게 빨간색 꽃 그리고 아주 짙푸른 초록색 잎사귀가 정말 아주 예쁜데 완전 전생맹일 경우에는 가장 오른쪽처럼 그냥 흑백 사진이죠. 이렇게 보이고 부분 생맹일 경우에는 가운데처럼 이렇게 이색형 색각의 경우에 지금 노랑이랑 초록 정도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색각 이상이 있으면. 자, 이런 색각 이상이 아까 봤던 한 9% 정도의 분들한테만 나타날까요? 자, 사람은 누구나 눈이 노화가 되기 때문에 색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받게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뭐 색상이든 명도든 채도든 구별하는데 게다가 또 디자인 전공하려고 온 친구들이라서 대부분 색을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섬세하게 예민하게 잘 감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역시도 나이가 이제 40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점점 노안 현상이 나오는 데다가 그거보다 더 넘어가게 되면 수정체 황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간상체나 추상체의 기능도 약화되고 유효시야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 기능과 능력이 저하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 아까 뭐 얘기했던 100명 중에 9명, 1000명 중에 90명 정말 많네요. 그죠? 10,000명 중에는 900명이나 되는 사람들만 색각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색각 이상은 올 수 있다는 거죠. 약한 색을 지각하기가 어려워질 거고 선명한 색이나 명도 대비가 큰 색채는 잘 구별이 되지만 약한 색은 지각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음, 지하철에 그 수많은 노선도를 디자인해야 되는 디자이너라면 100명 중에 9명이나 되고 1000명 중에 90명이나 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또 이제 우리나라 이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인데 아무리 그 젊을 때는 화려하게 화사하게 모든 다양하고 섬세한 예민한 컬러들이 다 보였던 것이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 황화 현상이나 이런 각종 기능들이 약화되면서 우리 눈에도 전에 보이던 그렇게 뽀얗게 뽀얄 정도로 하얀 종이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보인다든지 예전에는 잘 구별이 됐던 게 나는 그냥 똑같은 색이 아닌가? 라고 똑같은 색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다른 색을 나는 같은 색으로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모든 사람이 나이는 다 드니까 네 그러면 아까 9%가 아니라 훨씬 많은 인원이 색각 이상을 경험하고
있을 텐데 지금 현재도.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공공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무리 없이 쾌적한 그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현대 사회를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지하철 노선도 같은 거를 만들 때 또는 모든 사람들이 봐줬으면 하는 안전과 관련된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할 때 명도 대비가 큰 색채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색상만 다양하게 정말 다른 색이니까 사람들이 잘 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생맹이거나 색약이거나 그러면 사실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참 차분하게 고급스럽게 이 색을 좀 표현해주고 싶어. 그래서 색을 적용할 때 음, 그런 어떤 중요한 뭔가 알림 역할을 해야 되는 공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나는 고급스럽게 표현하고 싶어서 어, 그 색을 되게 그 고급스러운 색을 쓰다 보니까 채도를 좀 많이 떨어뜨려서 비슷비슷한 색으로 그런 배색을 좀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그냥 한 가지 색으로 보이는 거죠. 누군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상당수 많은 분들이 멀리서 또는 가까이에서도 빠른 시간 안에 분별을 못하는 컬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그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이런 어떤 색각 이상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니버셜 디자인을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셔도 좋겠어요. 유니버셜 디자인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런 어떤 컬러, 색채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디자인할 수 있는 마인드도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KS 표준색 CND 155 휴앤톤을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색체계가 상단에 보시면 10색상, 색상과 그 다음에 세로줄로 보시면 색조, 13개의 색조로 체계화되어 있어요. 한국 산업표준 KSA0012를 바탕으로 제작된 전문가용 표준 색지죠. 색채의 감성 전달이 이렇게 색상과 색조로 체계하면 상당히 용이해지는데 음, 밝은 빨강, 그러니까 소프트한 빨강 이렇게 하면 소프트한 빨강, 요 색이구나 이런 식으로 딱 찾아보기가 좋아요. 자, 페일 톤의 청록 이렇게 하면 어떤 색 하고 바로 느낌이 오죠. 어, 원실 색채를 사용하면 뭐 5 아래 4에 10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색을 지칭을 할 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노랑은 노랑인데 밝은 노랑, 선명한 노랑 또는 보라인데 보라가 비비드한 보라 또는 진한 보라, 어두운 보라 또는 연한 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 다른 사람과 이렇게 그 어떤 색을 지칭하는 건지 감성 전달을 상당히 용이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원활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10색상에다가 13개 톤, 총 130 컬러만 지금 있는데요. 요 내용 외에 뒷부분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워크북 3페이지에 보시면 155 컬러를 다 붙여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정리된 페이지예요. 음, 개정된 한국 산업표준을 바탕으로 제작된 전문가용 표준 색지고 색체계를 색상과 색조로 체계화했다. 색채의 감성 전달이 용이하고 색채 실습이나 색채 정보 분석, 색채 디자인 실무에서 기초 자료로 사용한다. 라는 거고요. 총 155색으로 구성된 이 색지는 13가지의 색조, 그러니까 10색상에 13가지 색조니까 130 컬러고요. 그리고 기본 15색이 있으며 또 무채색 10단계 그렇게 해서 총 155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3페이지, 워크북 3페이지에 나와 있는 155 컬러 색지를 다 붙이시면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음, 색지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그죠? 여러분 배부된 게 있으면
직접 집에서 이렇게 붙여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되지 않아서 조금 많이 아쉬운데요. 자, 이렇게 앞전에서 봤던 것처럼 그 지금 하단부에는 130 컬러로 되어 있는 휴앤톤으로 130, 그러니까 13개 톤이 쭉 붙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일 상단부가 KS 표준 기본 15색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우측에 무채색이 10단계로 붙어 있네요. 이렇게 총 155 컬러로 구성된 휴앤톤 색지로 이번 한 학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 많았는데 듣느냐고 수고 많이 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색지가 없는 상태에서 색에 대해서 오늘 배운 색은 무엇인가, 그리고 빛과 색채, 색상과 명도와 채도에 대해서 잘 이해한 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자, 그러다가 이런 과제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나가는 이 과제는 과제 게시판에 총 15장의 사진을 첨부해 올려보시는 건데요. 자, 주변 물건을 세 가지를 선택을 해보세요. 빨간 사과든지 노란 장갑이든지 청 티셔츠든지, 자, 선택을 하시고 아래 열거할 5가지 상황에서 사진 촬영을 하시면 되는데, 장소와 시간을 기록하시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조명의 종류도 기록을 해주세요. 첫 번째, 빛이 잘 드는 실내에서 낮 10시부터 오후 2시 요 사이 시간에 빨간 사과와 노란 장갑과 청 티셔츠를 선택했다. 찍으세요. 자, 찍어보시고 같은 위치에서 저녁 해질 무렵에 조명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 정도에 찍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이제 한 2~3시간 더 지난 후에 조명을 켠 실내에서 그 장소에서 찍어보시는 거죠. 3번 같은 경우에 조명이 어떤 조명인가, 형광등인가, 삼파장 램프인가, 뭔가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1번 빛 잘 드는 실내에서 처음 낮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내가 선택한 빨간 사과, 노란 장갑, 청 티셔츠를 찍으셨다면 실내에서 찍으신 다음에 그걸 들고 볕 좋은 실외로 나가셔서 같은 시간에 밖에서 햇빛 좋은 곳에서 찍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고 다시 볕이 없는 실외에서 또 그늘진 곳이 있죠. 해가 들지 않는 곳, 그곳에 가서 그늘진 곳에서는 빛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알아볼 수 있게 찍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의 물건 3가지를 선택해서 너무 어두운 색이거나 너무 색감이 없거나 이러지 않는 것으로 해서 3가지를 선택하셔서 낮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빛 잘 드는 실내에서 한 장씩, 그 다음에 4번 볕 좋은 실외로 나가서 한 장씩, 그리고 그 실외에 볕이 안 드는 그늘진 곳에서 한 장씩 찍으시고, 그리고 다시 실내로 들어오셔서 같은 위치에 저녁 해질 무렵 실내에서 찍으시고, 그 다음에 3번 마지막으로 한 밤 9시, 10시 이 정도에 조명을 켠 실내에서 마지막으로 3장을 찍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셔서 한번 같은 물체인데도 빛에 따라서 어떻게 컬러가 바뀌는지 한번 스스로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재미난 사진, 멋있는 사진, 그리고 컬러가 막 변해가는 그거를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 게시판에 총 15장의 사진을 첨부해서 올려보도록 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